세종시 광제사가 다음 달 9일 낙성법회를 앞두고 대웅보전 본존불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후령통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복납하며 불사 마무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불교학회는 제19차 학술대회를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구례 화엄사가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전에서 화엄사색을 부제로 연구소 지도위원과 연구원들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25년간 한마음선언 본원 주지로 도심 포교를 이끌었던 혜원스님 원적 5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자부대중은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혜원스님의 생전 모습을 추모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 인천불교총연합회가 국태민한 인천발언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부대중은 불법을 널리 전해 국가 안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법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백미 20kg 40호를 동국대 북한 세터민 장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사찰과 인연을 맺고 미래 불자를 육성하는 취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약 결집불사 10대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가 다음 달 9일 낙성법회를 앞두고 대웅보전 본존불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본존불의 심장인 후령통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복납하며 불사 마무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가운데 신도시 포교 중심 도량으로 세종시 만월산 일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이 불사회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낙성 법회에 앞서 어제 대웅보전 본존불 석가모니 부처님 복장의식이 봉행됐습니다. 불복장 작법 보존의 도성스님 집전으로 일주문과 법당 등 3곳에서 도량을 맑히는 결계의식, 생반 3분을 진행하고 곡물부터 금강저까지 13가지 봉합물을 복납해 부처님의 심장이 될 후령통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5곡부터 5금강저까지가 13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먼저 접했던 것이 이제 5곡부터 이제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제 마군을 항복시키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금강저 거기까지 이제 모든 그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단계에서 부처가 됐는 그런 단계가 전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된 후령통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후령통함에 넣고 복납해 예경의 대상으로 본존불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상 조상기를 통해 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전법 원력으로 시작된 불사가 100만 원력이 더해져 대작 불사로 마무리됐다며 찬탄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서울 종로 조계사 창건 이후 실로 100여 년 만에 조계 종도의 역량을 모은 대작 불사이다. 원행 스님은 본존불 복장 의식을 마치고 대웅보전 앞에 소나무를 심어 본존불 복장 의식을 기념했습니다. 광제사 대웅보전 본존불은 무형문화재 42호 임성한 불모가 맡아 높이 3.6m, 좌대 포함 4.7m 청동불로 조성했으며 무게는 3톤에 달합니다. 후령통 외에도 불기와 조계 종단기, 1,500여 권의 경전,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가사 등이 함께 봉안됐습니다. 광제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본존불에 이어 협시불로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불을 모연을 통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 신도시 포교 중점도량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 낙성법회는 다음 달 9일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불교학회는 제19차 학술대회를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78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제1차 학술대회를 연 이후 3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세계불교학회. 지난 2020년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제19차 학술대회를 열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2년이 지난 올해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2017년 18차 대회에서 중국 저장대학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서울대학교가 개최권을 따내 한국은 일본과 태국, 대만에 이어 아시아의 4번째 개최국이 됐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지금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8월 달에 그때 이제 토론토에서 제 18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열렸는데요. 그 학교 안에 큰 강당에서 그 이제 유치 결정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락 연설 하던 그것이 굉장히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36개국에서 대규모의 학자들이 참여 22개의 분야에서 495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불교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며 현장에는 350명 정도의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석학은 물론 불교학 흐름을 주도하는 중견학자와 미래불교학을 이끌 신진학자들까지 대거 참석합니다. 한국의 그 대중들이, 한국의 불교인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 세계의 그 학자들이 어떻게 불교학을 어떤 그 고등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불교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더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국 불교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불교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불교가 해외의 석학들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불교학회에서도 한국 불교와 불교학 연구에 대한 그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한국 불교에 대한 어떤 연구 관심, 그런 것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또 우리 한국 내에서 그 해외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좀 더 제고된다든지, 또 서구의 그 불교학의 현황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심포지엄이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등 전통산사를 참배하는 한국 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엄 사색을 부제로 연구소 지도위원과 연구원들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전통 불교 복식과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 개막식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서로움의 상징인 봉황과 구름 문양이 새겨진 자색 비단 장삼.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수한 장삼을 재현한 작품으로 당시 왕의 스승이었던 국사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장삼은 화려한 색과 문양을 걷어내고 바로 이 장삼의 형태를 본원으로 한 것입니다. 보조국사께서 좋아하시던 장삼을 그대로 재현을 하셔서 제작해서 기산스님께서 수하시다가 그 유물로 송강사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직조를 하고 재현을 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기념 특별전 화엄사색 개막식을 지난 27일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가사장삼 등 한국 불교복식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립된 복식연구소 위원들의 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박춘화 한복 명장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윤정숙,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 안영순 씨 등 지도위원들이 불교 복식과 공예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강선정 소장은 특별전을 통해 불교 복식을 알리고 실제 종교 현장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식 연구와 공예품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복식의 핵심 법인 가사장삼을 비롯해 불교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승려 복식, 신도 복식에 대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번, 복장낭 등 불교 공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도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복식연구소 역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부처님 법하고 관계되어 있고 화엄 세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또 복식 연구소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불교 복식과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전시된 이번 특별전은 구례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10월 1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1990년대부터 25년간 한마음선언 본원 주지를 맡아 도심포교 중흥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 5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한마음선언 스님과 신도들은 자애로우면서도 매사에 엄격했던 혜원 스님의 생전 모습을 추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대행선사의 맞상좌로서 1992년부터 25년간 본원 주지소임을 맡아 도심포교에 앞장선 연자당 혜원 스님. 법납 37년, 세수 80세로 2017년 원적에 든 지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스님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부대중의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지난 27일 봉행된 연자당 혜원 스님 5주기 달해제 현장. 내빈 초청 없이 사중 스님과 신도들만 모인 자리에서 사부대중은 혜원 스님 영단에 헌화하며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때론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또 매사에 엄격했던 수행자로서의 혜원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스님 달해제를 모시면서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벌써 5주기인가 싶고 어디선가 도량에서 스님이 늘 웃어주시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잘못하면 호령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지내고 조계종 포교대상을 받을 정도로 비구니계에서도 덕망이 높았던 혜원 스님. 코로나19 여파로 달해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본원에 가지 못한 신도들은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보며 추모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달해제가 끝난 뒤에는 본원 야외 공간에서 대중승탑 제막식이 이어졌습니다. 승탑은 대행선사의 유훈을 따른 것으로 앞서 입적한 한마음선원 스님들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맨 위에 둥근 원이 있는데 한마음의 도리로서 불기둥을 세워서 잘 굴려나가자는 그런 마음다짐으로 저희가 탑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마음선원은 항상 미소로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대행스님과 혜원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국태민안 인천발전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 국가 안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혼란한 가운데 불교계가 힘을 모아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뜻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불교계를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국태민안 인천발전 기원 대법회. 참석 사부대중들은 불단에 헌화하며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300만 인천 시민의 화합이 국민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서원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 32대 회장으로 추대된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능해 스님이 지역 발전에 서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자 사부대중들은 합장으로 뜻을 보탰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국태민안과 인천 발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이끌어온 능화 스님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8기 출범을 환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불교계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세계 치안율 1위 도시입니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계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땐 함부로 걷지 말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
답설 야중거 탁본을 법회 참가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증명법사 해운 스님은 글씨의 뜻처럼 우리가 걷는 지금이 미래 세대가 걸어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시민의 행복과 발전에서 더욱더 많은 정진을 개입사하는 것을 기원 드리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장으로 복귀해 민선 8기에 합류한 유정복 시장은 단단해진 각오로 시정에 임하겠다며 불교계의 바람에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태민안을 얘기하고 인천 발전을 얘기했듯이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화합과 발전의 기운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포항 원법사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백미 20kg 40포대를 동국대학교 북한 세터민 장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요. 지역 사찰과 인연을 맺고 미래불자를 육성하는 취지가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 세터민 장학생들이 포항 원법사를 찾았습니다. 원법사에 들어선 학생들은 자연 속에 머무는 듯 편안함을 느끼며 산길을 걷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간스님과 원법사 회주 운보스님, 주지 해운스님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운보스님을 예방한 북한 세터민 학생들은 다소 서툴지만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현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한국에 1등 나는 사람들을 자꾸 초월해 갈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의 도량을 가지라.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도심의 답답함에 벗어나 숲에 둘러싸인 원법사를 둘러본 학생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원법사 장학회가 지난 6월 북한 세터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인연으로 찾게 된 겁니다. 어제 포항 행복도량 원법사 약사전에서 북한 세터민 장학생을 위해 백미 20kg 40포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간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해원 스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지역민의 불자가 제1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좋은 인연 또 시절 인연에 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도 함께. 전달식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진명스님, YG 캠퍼스 정각원장 철우스님, 윤성희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 가피를 충분히 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를 북한 세터민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새로운 불자로 키우고 있는 원법사. 우리 북한 출신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원법사는 2008년 원법사 장학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장학생 총 472명에게 3억여 원을 후원하며 불자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가 서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를 후원했습니다. 황룡사는 어제 경내 보문전에서 주지 진철 스님과 강범석 서구청장, 김학엽 신도회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함께 나눔 전달, 양곡 지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황룡사는 이날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백미 10kg 108포대를 기탁했으며 서구청은 관내 복지시설과 소외가정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백미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황룡사 신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약물이라며 백미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가 서울 부산 밝은 세상 안과 병원과 상호 교류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안국사 주지 성호스님과 부산 밝은 세상 안과 박기로 대표 원장은 어제 부산 서면에 위치한 병원 접견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의료 지원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성호스님은 몸의 눈인 육안을 치유하는 것에 더해 마음의 눈, 심안을 열어주는 밝은 세상 안과 관계자들의 원력에 감사하다며 협약식을 시작으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과 교류 사업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국사는 치유와 감사를 주제로 매달 초하루와 제1정기법회를 여는 약사 기도 도량으로 오는 8월 8일에는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수능 입시 설명회를 열어 도심 포교당의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